예, 올해로 그 5회째를 맡고 있는 제주국제청소년 포럼이 해를 거듭하면서 포럼의 외연적인 확대는 물론 세계 각국 청소년들이 교류하면서 도내 청소년들이 글로벌 이식 함양에도 큰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션은 제주국제청소년 포럼에 참석했던 학생들이 패널 토론자로 참여해서 포럼에서 얻은 다양한 경험과 앞으로 청소년 포럼이 나아갈 그런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토론 진행에 앞서서 오늘 행사를 공동 주관하신 제주도 교육청 강영훈 대외협력 과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대외협력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강영훈입니다. 오늘 학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9회 제주포럼에 제주 몽생이 세계를 날다 제주국제청소년 포럼 세션을 통하여 세계 여러 청소년들이 만난 장인 제주국제청소년 포럼에 대하여 깊이 논하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주국제청소년 포럼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국제적인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자매 의호 관계를 맺고 있는 세계 각 도시 청소년들을 초청하여 함께 참여하는 화합의장을 마련함으로써 전 세계 친구들과 우정을 쌓고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되어 매회를 거듭할수록 제주국제청소년 포럼 행사에 참여자가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내 청소년들이 청소년 포럼 행사에 대한 관심도도 매우 높아 앞으로 제주국제청소년 포럼은 꾸준히 이어나가 청소년들이 글로벌 의식 함양에 기여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세션을 통하여 제주를 이끌어 나가고 더 나아가 세계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밑거름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주국제청소년 포럼 역할을 생각해보고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 하신 청소년 관계자 여러분 모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이번에 저희들 교육청에서 참여하는 제주 학생 외교관 여러분들이 보다 더 큰 뜻을 붓고 더 나아가서 이제 미래에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주도청 오순금 평화협력과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를 했습니다만 제주특별자치도 평화협력과장 오순금입니다. 제주국제청소년 포럼 세션에 참석하여 주신 좌장 및 토론자, 효선고등학교에서 오신 학생들, 교육청 관계자, 그리고 방청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주국제청소년 포럼은 2010년 아시아 청소년 포럼으로 시작하여 매년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주에 자랑할 만한 청소년들을 위한 포럼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공동 주관하에 제주의 교류도시에서 학생 4명, 인솔자 1명을 매년 초청하여 4박 5일 동안 진행되며 행사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국제적인 이슈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함께 공유하고 도시 간 우호 교류 증진과 서로의 문화를 한층 더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 국제 청소년 포럼에 대한 평가도 청소년 포럼에 직접 참여했거나 서포터즈로 활동했던 분들은 제주 청소년들이 미래 지도자로서의 능력과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청소년 포럼에 참가했던 학생들이 직접 패널 토론에 참여하여 포럼에 참가하면서 느꼈던 생각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토론함으로써 앞으로 포럼을 더욱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바쁜 학기 중에도 발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토론 세션에 직접 참가해 주신 좌장과 토론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의 청소년만이 아닌 세계의 주역으로서 여러분들의 활약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시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좌장이 진행하여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좌장을 맡으신 한양대학교 오진희 학생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국제청소년포럼 세션 제주몽생이 세계를 날다의 좌장을 맡은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오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세션을 시작하기 앞서 이 세션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은 지금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의 제주국제청소년포럼 참가자와 제주학생 외교관으로 이루어진 세션입니다. 제주국제청소년포럼은 2010년 동아시아 청소년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제주도를 포함한 아시아 5개국 12개 도시 73명의 학생이 참가한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외국 학생들과 한국 학생이 영어 패널 토론과 교류의 시간을 가지는 이 포럼은 2011년도에 제주국제청소년포럼으로 이름을 바꾸고 2014년 올해는 11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12개국 20여 개 도시의 136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포럼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지금 준비되신 책자 뒷면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세션의 패널리스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 제주학생 외교관으로 활동한 한양대학교 강혜진 패널리스트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주학생 외교관으로 활동한 한국외국어대학교 양연수 패널리스트입니다. 2012년도 제주학생 외교관으로 활동한 성신여자대학교 강희은 패널리스트입니다. 2012년도 제주학생 외교관으로 활동한 브랜섬홀 아시아 양가연 패널리스트입니다. 2013년도 제주학생 외교관으로 활동한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현시온 패널리스트입니다. 2013년도 제주학생 외교관으로 활동한 제주제일고등학교 김성범 패널리스트입니다. 2013년도 제주학생 외교관으로 활동한 제주외국어고등학교 강수인 패널리스트입니다. 이상의 7명의 패널리스트들이 오늘 세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강혜진, 양연수, 강희은, 양가연, 현시온, 김성범, 강수인 패널리스트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양대학교 강혜진 패널리스트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최대 8분입니다.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한양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 재학 중인 강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0년도 학생 외교관 중국어 부문을 역임했고, 2011년도에 제주국제 청소년 포럼을 방청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하는 부분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도 조금 됐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말하는 부분은 뭐 제 경험이나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니 국제 청소년 포럼이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는 현황 분석, 그 다음 두 번째로 발전 방안, 세 번째 기대 효과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발표하기 전에 있어서 제가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게 제주에서 태어난 것이 참 행운이다라고 저는 많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태어나서 고등학교 때까지 제주도에서 생활을 하고 제주도에서 계속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서울을 갔는데 제주도만큼 이렇게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그런 행사가 많은 곳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국제화 프로그램이 많은 곳도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에서 태어난 것이 참 행운이다라고 많이 느끼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주 외국어고등학교 출신이라서 좀 더 국제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었고 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제주도만큼 이런 기회가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은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넣어봤고요. 현황 분석에 들어가면, 이거는 제가 2011년도 제주 국제 청소년 포럼에 참가했고, 그 후로는 제가 사실 이 포럼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새까맣게 까먹고 있었어요. 새까맣게 까먹고 있다가 다시 기사를 찾아보고 이러면서 다시 제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5개국 103명이 참여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가할 당시에는 5개국 103명 학생들이 참가를 했고, 2012년에는 더 늘어서 7개국 110명 학생, 2013년에는 9개국 125명 학생이 참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전 진짜 놀랐어요. 기간도 연장이 됐더라고요. 저 때는 2박 3일 정도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됐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4박 5일로, 작년에는 4박 5일로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짧은 기간 안에,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짧은 기간 안에 이만큼 발전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고, 그리고 너무 많이 발전해서 정말 어떤 방안으로 이 포럼이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더 놀랐던 거는 청소년 외교관이 참여를 해서 행사 준비, 사회 진행 이걸 다 했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서 진정한 청소년 축제가 되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청소년 외교관 2기 출신인데요. 그때는 외교관의 숫자가 많지도 않았고, 그리고 외교관이 하는 일도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럼 자체를 외교관들이 준비를 했다는 게 참 많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행사 기간 연장 및 변경입니다. 10월달 학생 여러분들 아마 이 상태이실 거예요. 어른들은 많이 공감을 못할 부분인데, 저도 지금 학생이다 보니까 10월달 중간고사 있는 달이라서 정말 혼란스럽고 머리가 아프고, 이런 바쁜 학기를 보내는 시기에 이런 행사가 열린다는 거, 제 생각에는 학생들이 잘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이 축제를 정말 열심히 즐기기에는 좀 학기 중에 이루어지는 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여름방학이나 7, 8월 중에 이 행사를 하면 좀 더 잘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행사 기간도 좀 더 연장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박 5일 많이 늘어났지만 미주권에서 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두고 그 참여자들 및 방청객들이, 패널리스트와 방청객들이 충분히 친해지고 앞으로도 더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 정도는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여기 기회라는 opportunity라는 사진을 넣어놨는데요. 참여 인원 및 범위를 더 늘려서 기회를 더 주자는 겁니다. 지금 참여하는 학생들은, 패널리스트나 방청객들은 거의 대부분 고교생들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고등학생 때는 잘 몰랐는데요. 대학생이 되고 나니까 제주 포럼이나 제주 국제 청소년 포럼만큼 좀 대규모의, 그리고 여러 학교, 여러 지역에서 온 학생들이 참여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많지 않더라고요. 저도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은 있지만 학교 학생들이 참가하고 학교와 관련된, 자매 관련된 학생들이 와서 참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회를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에게까지도 이 기회를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뭐 지역 대학이나 아니면 뭐 공문을 보내서 그 생각이 있는 학교 학생들한테 홍보를 해서 대학생들도 같이 참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학생들이 참여하게 되면 좀 더 자기 전공과 관련된 포럼 주제 같은 경우에서는 좀 더 깊고 넓은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생각을 해봤고요. 네, 인원과 범위는 좀 더 늘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홍보인데요. 홍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축제든 어떤 기관이든 홍보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첫 번째 방안은 서포터즈입니다. 지금 서포터즈 뭐 학생 외교관 친구들이나 고교생 친구들이 하는 건 알고 있지만 서포터즈를 홍보에 좀 더 중점된 그런 서포터즈를 뽑아서 이 행사를 좀 더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찾아봤을 때 인터넷 검색을 해봤을 때 이런 행사가 개최된다 이런 기사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행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고 이 결과가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사는 현저히 적었고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어떤 블로그에서 하나 정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가 어떤 행사이고 언제 개최되는지 잘 계획을 해서 홍보를 하는 서포터즈, 학생들로 이루어진 서포터즈가 따로 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공식 홈페이지인데요. 공식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거창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이 필요한 게 외국 학생들이나 다른 지방 학생들과 연락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으로 연락하는 게 필수적이라기보다는 더 용이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 홈페이지가 하나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식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기에는 돈이 드니까 이런 페이스북 페이지라든지 그런 페이지를 만들어서라도 SNS를 통해서 SNS는 또 공짜잖아요. 그래서 SNS를 통해서 파급력이 강한 SNS를 통해서 좀 더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제주의 대표적인 포럼, 청소년들의 대표적인 포럼이잖아요. 제주 국제 청소년 포럼이 여기에서 다른 지방 학생들이나 더 많은 지역의 학생들이 참가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포럼이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의 국제적인 포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그러길 바라고 있고, 그리고 폭넓은 의견이 교류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인원이 많아진다고 해서 의견이 정말 많이 교류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대학생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좀 더 깊고 넓은 그런 의견들이 교류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도 연장하면 그 기간도 연장한 만큼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폭넓은 의견 교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형성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야에 있어서 제가 너무 대학생이라서 대학생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는 어떤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적었던 것 같아요. 제가 무엇을 하고 싶어도 이 분야가 어떤 분야이고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정말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포럼을 통해서 대학생들과 고등학생들 간의 관계를 이렇게 형성되게 도와준다면 앞으로 멘토와 멘티의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결론은 내실화가 참 중요하죠. 제가 말한 발표 방안은 기대 방안은 거의 대부분 규모에 관한 얘기였는데 규모도 중요하고 내실화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실은 지금 청소년 포럼이 해온 연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잡혔다고 생각을 하고 규모를 점점 늘려나간다면 정말 좋은 포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진 패널리스트께서는 제주국제청소년 포럼이 나아갈 방향으로 행사 기간과 개최 시기, 그리고 참가 학생의 범위, 그리고 홍보 방안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제주 한국외국어대학교 양현수 패널리스트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외교통상학부에 재학 중인 양현수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발표 제목을 우물 밖을 나온 개구리라고 정한 이유는 2012 제주국제청소년 포럼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었고, 이때 제가 느낀 점을 바탕으로 앞으로 제주국제청소년 포럼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2012 제주교육학생외교관 중국어 부문에서 활동을 하면서 외국 친구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았고, 한 달에 한 번 중국 친구들에게 교육을 알리는 기사를 보내며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7회 제주포럼 자원봉사, 상해국제 청소년 여름캠프, 세계자연보전총회 자원봉사에 참여하면서 세계 각지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 자원봉사로 참여한 것은 저에게 행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른들이 아닌 청소년들이 꾸려나가는 포럼이라는 점이 매력을 끌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 참여하면서 찍은 개인 사진과 전체 사진입니다. 제가 중국어 분야의 교육학생 외교관이었기 때문에 중국 친구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사진은 중국 상하이에서 포럼 참가자로 온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또래 친구들과 대화를 할 수 있어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제주의 관광지를 알려주면서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제주국제청소년포럼의 러시아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이고, 러시아 친구는 제가 맡은 패널의 발표자였습니다. 이 사진은 하도초등학교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찍은 사진인데, 선생님은 패널에서 도와주시고 사회자 같은 역할도 하셨습니다. 그럼 제주국제청소년 포럼에 대한 평가를 말해보겠습니다. 제주국제청소년 포럼은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 논제를 가지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이 느낄 수 있었고, 친구들의 뛰어난 영어 실력에도 놀랐습니다. 제주 포럼은 이렇게 저에게 많은 기회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 포럼의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우선 또래 친구들과 함께하는 포럼이라 친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만날 수 없었던 세계 각국의 친구들과의 만남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패널을 분담하면서 책임감도 생길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봉사자들이 참가자들과 합숙하지 않아서 교류의 시간이 다소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청중들과 포럼 과정에 봉사자들은 함께 참여할 수 없었는데, 이 점에서 아쉬운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패널에서 청중과 발표자의 교류는 있었지만 청중과 봉사자의 교류는 없었는데, 이게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주포럼은 제주도와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으로 홍보 효과를 들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다양한 문화를 외국 친구들에게 직접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포럼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청소년들에게도 좋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청소년이 다수 참여하면서 체험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자신감과 논리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어 사용으로 포럼이 진행되기 때문에 어학능력 향상이라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국제청소년 포럼 참가 이후 제가 달라진 점입니다. 제주국제청소년 포럼 패널에서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생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포용력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마음을 가지고자 노력했습니다.
포럼의 패널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책임감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영어를 유창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중국어뿐만 아니라 세계 공용어인 영어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영어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가져온 외교관이라는 꿈을 확실히 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 청소년 포럼에서 세계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고 이쪽 분야의 일이 나에게 잘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국제 청소년 포럼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2012 제주국제 청소년 포럼에는 7개국이 참가했습니다. 2013년에는 9개국이 참가하여 그 수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더 많은 국가가 참가한 소통의 장을 만들면 더 재미있는 포럼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포럼의 과정에서 제주의 문화상품을 함께 접목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7회 제주 포럼에서는 풍랑 라운지라는 부스를 운영하면서 오메기 떡과 같은 제주의 문화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주국제 청소년 포럼에서도 이와 같이 제주의 특색 있는 음식이라든지 문화상품을 소개하는 부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2 제주국제 청소년 포럼에서는 영어로 된 소책자만 발행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비영어권 국가의 소책자도 발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비영어권 참가국의 소책자도 발행이 된다면 그 제주국제 청소년 포럼으로 나온 생각을 세계 친구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현수 패널리스트는 본인의 포럼 참가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국제 청소년 포럼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자신 포럼에서 좋았던 점, 나빴던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포럼이 나아갈 방향에 있어서 포럼의 영어의 언어의 책자 발간 그리고 제주도 문화 홍보 상품의 확대 등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성신여자대학교 강희은 패널리스트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사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강희은입니다. 저는 제주 국제 청소년 포럼에 자원봉사자로 참여를 했었는데 제가 참여했던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참 평범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연히 교육학생 외교관으로 선발돼서 활동할 수 있었던 건 제게 정말 큰 행운이었습니다. 이건 국제청소년 포럼 당시에 친구들과 찍은 사진인데요. 이때 저는 일본어 외교관으로서 자원봉사자로서 이곳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교육학생 외교관으로서는 월간 제주교육을 번역하거나 WCC 같은 큰 행사에 통역봉사자로서 활약을 하거나 또 연수의 기회를 얻어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그중 가장 제가 크게 감명을 받고 저에게 영향을 줬던 행사는 바로 이 제주국제 청소년 포럼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제주국제 청소년 포럼의 제주교육학생 외교관으로서 자원봉사자의 자격으로 참가했습니다. 사실 청소년 포럼 이전에도 WCC에서 자원봉사자로서 참가한 경험이 있었는데 저는 일본어 외교관이었는데 사실 이 제주국제 청소년 포럼에서는 WCC에서는 일본인들이 많이 참가를 하지 않아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거의 영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일본어를 사용할 수 없었는데 이 청소년 포럼에는 일본인 그것도 또래 친구들이 많이 참가하니까 제가 공부하고 있는 언어를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기회가 많을 거라는 생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전에 제주국제 청소년 포럼에 참가한 경험이 없었어요. 이게 저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청소년 포럼이었는데 이 행사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단 한 번의 기회였지만 되게 참 많은 공부가 되었던 그런 포럼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경험을 위주로 얘기할 거니까 들어갈게요. 우선 저는 이 국제 청소년 포럼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 바로 이 소망나무 만들는 행사였어요. 소망나무 만들기 행사는
학생들이 맨 처음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이루어졌는데 숙소에 도착하고 만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쉬는 시간에 진행했던 그런 행사였습니다. 로비에 내려온 패널 참가자들에게 소망나무를 꾸미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외국인 친구들이 처음 와서 한국에 와서 어색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 친구들이 직접 나서서 소망나무를 꾸미는 방법을 알려주고 함께 꾸미면서 친구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었습니다. 네, 저희 단체 사진 바로 옆에 있는 바로 이 노란 나무가 소망나무입니다. 이게 직접 다 하나하나 글자를 써서 자신의 소망을 나무에 걸어서 장식한 그런 소망나무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좋았던 부분은 바로 이 만찬장에서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사실 만찬장 안에 식탁만 있고 바로 복도에 음식이 있던 형태라서 만찬장이 많이 좁았어요. 근데 좁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테이블을 돌아다니면서 친구들과 많이 마주칠 수 있었고 음식을 담으면서도 친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국제계 친구들을 만났고 영어로도 많이 대화를 했고요. 그 다음 날에는 제가 패널사 토론방에 직접 들어가서 자원봉사를 했는데요. 패널사 토론방은 토론이라고 하면 이렇게 앉아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는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제가 들어간 토론방에는 큰 도화지와 사인펜 그리고 색연필 등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 주제에 맞춰서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그 도화지를 꾸미고 그 도화지에 남아있는 내용을 자신들이 꾸민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토론방에 있던 사회자 선생님, 원어민 선생님 역시 밝고 밝은 그런 분위기를 지향하셔서 청중 친구들한테까지도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시고 청중 친구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어요. 네, 제주국제 청소년 포럼은 그렇게 저에게도 많은 것을 남겼고 제 친구들 그리고 참가했던 많은 친구들에게도 좋은 경험을 남겼는데요. 우선은 제주 청소년들에게는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강인한 그런 정신을 심어줬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친구들 중에서는 패널 참가자로 참가한 친구도 있었고 청중으로 참가했던 친구들도 있었는데 패널 토론자 친구들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청중으로서 앉아서 그냥 가만히 듣는 게 아니라 쉬는 시간에는 직접 청중 친구들이 다가가서 외국인 친구들과 친구가 되고 SNS 아이디도 교환을 하면서 친구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평소에 우리가 외국인들에게 다가가기 힘들었던 그런 것을 극복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또 사실 2012년 10월도에 센가쿠열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 센가쿠열도 문제가 있었던 만큼 중국과 일본 친구들의 감정이 격화되어 있지 않을까 저는 사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저희 패널사 토론방에 있던 친구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오히려 그 문제에 대해서 외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어린 학생들인데 정말 생각이 깊다는 생각을 했고 이 친구들이 앞으로 외교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기대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는요. 우선 일본어 통역자로서 일본 친구들과 한국 친구들을 이어주는 그 다리가 된다는 부분에서 뿌듯함을 느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있는 제 국민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인데 그런 제 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포럼 중간에 시즈오카현에서 오신 교감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교감 선생님은 교직에 오래 근무하신 분이고 다른 나라에서 교직에 근무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교육자의 꿈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또 많은 조언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제 꿈을 붙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고요. 또 일본 친구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온 많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앞으로 저도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저희 패널 사토론방에 있던 친구들이고요.
이건 일본에서 온 친구예요. 이 친구들이 시즈오카현에서 온 고등학교에서 온 친구들이었고요. 이 친구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제주국제청소년 포럼은 청소년들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많은 좋은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남겨주었는데요. 저는 앞으로 국제청소년 포럼이 많이 발전할 거라고 믿지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제가 참가했던 국제청소년 포럼은 2박 3일의 짧은 일정으로 진행이 되어서 첫날 와서 환영만장회를 하고 그 다음날 패널 토론하고 그 다음날 해산하는 그 다음날 셋째 날에 제주도 문화 탐방을 하고 환송식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멀리서 온 친구들을 3일밖에 기회를 주지 않고 보내는 게 저는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패널 토론을 2, 3일 정도 더 늘려주시고 또 제주도에 온 만큼 많은 문화 체험을 하고 갈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시절에 여러 번 일본인 친구들과 홈스테이를 하면서 언어도 많이 늘었고 또 세계에 있는 다양한 친구들을 이해하는 기회로 많이 삼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많이 보완해 주신다면 제주국제청소년 포럼이 더 많이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많은 친구들 또 여러 나라에서 왔던 친구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어준 제주국제청소년 포럼을 저는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포럼 많이 만들어주시고요. 이상 부족한 발표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강의인 패널리스트는 제주 포럼이 나아갈 방향으로 문화교류 확대와 기간 확대 등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브랭서몰 아시아의 양가연 패널리스트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지금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브랭서몰 아시아의 11학년에 재학 중인 양가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2학년도 학생 외교관이었고요. 저는 이제 2011년도에 제주 유스 포럼에는 참가하지 않았고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 제주 유스 포럼에 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시 기사들을 돌아봤는데요. 2011년도에는 5개국 아시아 중심의 포럼이었고 그런데 이제 2013년도에 와서는 9개국에서 19개 도시로 몽골 그리고 이라크 같이 우리에게 좀 생소한 나라들까지 포함을 해서 제주 유스 포럼을 진행해서 더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행사 기간도 늘게 됐는데 2011년에는 2박 3일이었죠. 다소 짧은 기간이었지만 2013년도에는 4박 5일로 더 교류를 늘릴 수 있었고 서로 더 좀 살을 붙이면서 좀 많이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그렇게 발전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주와 전 세계 청소년의 국제적 교류가 증가하고 또 그로 인해서 국제화 마인드에 기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고 슬라이드가 안 나오네요. 저 사진은 제가 이라크 친구들과 교류를 했던 사진인데요. 여기 뒤에 지금 숨겨져 있는 사진이 제가 2013년도 포럼을 같이 준비를 했어요. 학생의료관으로 단순히 봉사자로 참여한 게 아니고 포럼을 같이 준비를 하면서 저는 장기자랑 MC였거든요. 그때 지금 이라크 친구가 장기자랑 하기 전에 전통 옷을 입고 저랑 같이 사진을 찍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은 사실 마지막 날 밤에 정말 새벽에 다음날 이제 바로 비행기 타고 떠날 친구들이었는데 저기 식사하는 그쪽에서 어떻게 하다 마주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길래 제가 그 자리에 가서 끼었거든요. 제가 그 자리에서 낀 이유는 이라크란 나라가 어떤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디어에서 이슬람권 문화를 그리는 방식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한 면만 봐요. 똑같이 사람이 사는 사회고 똑같이 문화가 존재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슬람 문화가 뭐 폭력적이다 이런 것도 아닌데 또 한 가지 면만 보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이라크 사회의 얘기와 이라크 사회에서 여성 인권이 어떻게 되고 있나. 왜냐하면 저는 여성 인권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라크 사회에서 여성은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또 이라크 사회에서는 이라크 사회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사진은 마지막 날 밤의 Culture Night이라고
그 이제 파티를 하는 그때 이제 그때 끝나고 사진을 같이 찍은 건데요. 사실 제 생각에는 제가 2013년도 제주 유포럼에서 굉장히 좋았던 게 같이 모여서 애들끼리 춤추고 같이 놀 수 있었던 게 얼마나 좋았는가. 왜냐하면 모두 다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들도 아니고 사실 저희가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젊다, 열정이 많다. 음악만 틀어주면 춤출 수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때 컬처 나잇에서 같이 춤추고 놀면서 여러 가지 친구들 사귀고 같이 교류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주 유th 포럼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2012년도 학생 외교관으로 활동을 하면서 상하이 자매교류 International Sister Studies Youth Camp 상하이 국제 자매도시 그 교류라는 캠프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입장에서 주최자가 아니고 초청받은 자매도시의 학생으로 그 캠프를 참여를 한 거죠. 그 캠프는 13박 14일 2주 동안의 캠프였는데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캠프가 2주 동안의 긴 시간을 가지고 그 캠프를 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날에 애들끼리 막 울고 못 보내주겠어서. 왜냐면 그 14국이라는 게 정말 전 세계 나라에서 아프리카와 뭐 유럽 모든 나라를 포함해서 온 거였기 때문에 울면서 못 보내줘서 아쉬워서 또 이렇게 여운이 남았던 게 기억이 나고요. 또 제주 유th 포럼에서 국가 간의 교류를 늘리기 위해서 아이스 브레이킹 액티비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컬처 나잇 같은 같이 춤추고 노는 행사를 좀 더 많이 하면 어떨까? 그 기간이 길어지면 그런 행사도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쭉 돌아봤을 때 참가국과 인원수를 고른 분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 제주 유th 포럼이 시작했을 때 아시아 청소년 포럼으로 시작을 했죠. 하지만 국제화라는 것은 아시아만 중심을 두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화라는 것은 이 둥그란 지구의 전 세계를 보면서 모두 같이 어울려 놀자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참가국과 인원수가 고른 분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작년에는 한 130 몇 명 정도가 참여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40명이 중국 출신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같이 어울려 놀 때 서로 아시아권만 놀게 되거나 아니면 중국권 친구들끼리만 놀게 되거나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아마 그거는 좀 국제화와 멀어진 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의 그 참가국과 인원수를 고르게 분포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은 2013년도 제주 유th 포럼의 페이스북 페이지입니다. 그룹입니다. 그 그룹을 저희들끼리만 이제 볼 수 있게 설정을 해서 초대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상하이 캠프가 그렇게 했듯이 지금도 계속 교류를 하고 있고 또 때때로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나 아니면은 저희의 관심 있는 주제가 떠오를 때 저희는 이 그룹에서 같이 토론도 하고 토의를 계속 연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실 포럼에서 굉장히 좋은 친구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조이라고 대만 친구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친구랑 제가 포럼 때 굉장히 많은 우정을 쌓았고 그리고 똑같이 섬나라 출신이에요. 저도 제주도 사람이고 조이도 그 타이완이라는 섬나라 출신이고 그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교류를 많이 할 수 있었고 유th 포럼 때문에 내가 정말 좋은 친구 하나 얻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 중에 혼자 대만의 이 친구를 만나러 배낭 여행을 갈 생각입니다. 네. 제가 좀 이렇게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 제가 바라는 제주 포럼의 모습은 앞으로 더 국제화가 되고 아시아 중심이 아니고 또 길게 여러 가지 인간적인 교류를 많이 할 수 있는 제주 포럼이었고요. 앞으로 제주 포럼이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이제까지 프레젠테이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가연 패널리스트는 그 상하이 유th 포럼의 예를 들어주시면서 포럼 기간이 14박 15일로 연장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많은 교류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현시온 패널리스트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중앙여고 2학년에 재학 중인 현시온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 번째는 제가 경험한 청소년 포럼과 그리고 청소년 포럼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작년도 포럼에서 제주 학생 외교관을 위치해서 학생 스태프로 참가했습니다. 공식적인 일정은 10월 24일부터 떠나기 전 27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이었습니다. 24일에는 학생들이 도착하면서 포럼 신청이 이루어졌고 식사 후에는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저녁 식사 전의 사진이고요. 그 다음 사진은 오리엔테이션 전의 사진입니다. 25일에는 개회식과 문화교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개회식 때는 한국 학생들의 아리랑 공연과 그리고 제주여자 상업고등학교 학생들의 무속 공연이 있었습니다. 공연 후에는 각 나라의 학생들은 전통 복장을 착용하고 서로 포토타임을 가졌습니다. 저 역시 이때 사진도 많이 찍고 서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확인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개회식 전에 각 나라의 학생들이 지금 전통 복장을 하고 앉아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몽골 학생들과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이거는 제주 학생들과 가시나시 학생들과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건 베트남 학생들 그리고 저기 베트남 지도교사 선생님과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후 학생들은 이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고 그 참가자들이 갔다 온 후 저녁 7시부터는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저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해서 외국 친구들 방에서 그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영어보다는 일본어가 자신이 있어서 이때 참 그 일본 학생들과 많이 교제를 나눴고 또 그들의 학교 생활과 또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26일부터는 이제 청소년 포럼에 꽂힌 패널 토의와 그룹 활동 그리고 장기자랑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담당했던 5번 패널에 토론하는 모습이고요. 다음 화면은 장기자랑 시간인데 이거는 일본 야마구치 학생들이 자문화 소개를 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거는 중국 학생의 무술 공연이 있었던 후의 사진입니다. 이거는 하와이 학생들이 전통춤 공연이 있었던 후의 사진입니다. 26일에는 2차 문화체험이 있었습니다. 이때 선생님들의 특별 허가 아래에서 스태프도 같이 참여하게 되어 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오셜록 박물관부터 해서 삼방산 그리고 퍼시픽링 공원 그리고 약천사를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이제 퍼시픽링 공원에서 학생들과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주상절리 근처에서 일본 학생들과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주상절리에 가기 전에 전복죽을 먹는 일본 친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폐회식 문화체험회 후에는 폐회식이 있었는데 이 폐회식 때는 전날 그룹 활동 때 참가 학생분들이 준비한 토론 보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각 그 패널 토론 대표 학생 또는 이렇게 전체 학생들이 나와 개성 있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5번 패널 학생들의 연극 상연이 있었던 사진인데요. 이렇게 그 분장을 하면서까지 열의를 보이며 또 연극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그 열정과 책임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회의식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에는 이제 이렇게 서로 사진도 많이 찍고 포토타임을 같이 갖게 되었는데요. 제주에서의 마지막 추억을 만들게 되면서 저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전반적으로 청소년 포럼에서 경험한 것들입니다. 2부에서는 제주 포럼을 참여하면서 이제 외국 친구들과 만나면서 신기했던 점들이 있어 발표하고자 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이제 이라크 학생들에 관한 것인데요. 이라크 여학생들이 이틀째 되던 날 거의 저녁 시간이 다 돼서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는 아니지만 다른 학생 스태프에게 이제 나침반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당황해가지고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제 메카를 향해 절을 해야 되는데 메카가 어딘지 몰라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나침반 앱을 다운받아서 이제 가르쳐 주게 되는데 이때 참 이슬람과 문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일본 학생들과 밤에 라면을 같이 끓여 먹게 되었는데 외국 학생들이 많이 매워할까봐 정말 수프를 안 넣은 데 넣었어요. 근데 일본 학생들은 막 그것도 맵다면서 물을 엄청 들이키는 것을 보고 참 당황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3부에서는 청소년 포럼이 끝난 후에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보통 이런 행사에서 짧은 만남을 가지고 나면 그 후 서로 이제 잊어버리기 쉬운데 이번 경우는 달랐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저희는 페이스북으로 아까 보셨지만 청소년 포럼 비공개 그룹을 만들어 계속해서 키핑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속했던 제주 외교관 그룹에서는 이제 따로 기부를 목적으로 팔찌를 직접 제작하여 청소년 포럼에서 많은 학생들에게 팔았는데 이 사진들은 학생들이 돌아가서 그 팔찌를 착용해 올린 사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간에서는 서로 비전을 나눌 때도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한 학생이 유엔에 들어가고 싶다는 글을 올리자 같은 꿈을 꾼다는 학생들도 있었고 또 자신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답글을 다는 등 서로를 격려해주고 있었습니다. 또 저는 포럼에서 따로 친했던 친구와 이메일을 계속해서 주고받고 있고요. 사진을 업데이트하면 그 친구의 평상시 모습을 알 수 있게 되어 비록 떨어져 있지만 또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모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럼을 참여하면서 스태프 입장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스태프의 위치에 있긴 해도 학생 스태프로 참가한 만큼 같은 학생 참가자들과 모든 활동에서 교대를 하고 싶었지만 두 번째 날에 문화 투어를 같이 하지 못했고 또한 저녁 식사 같은 때에 테이블을 공유하면서 이제 교제를 하지 못하여 많이 아쉬웠습니다. 또한 스태프로 일할 수 있었던 것도 언어가 되기 때문에 또 그 재능을 더 활용하고자 참여를 하였지만 또 사회자로 저 같은 경우는 봉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시작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통역 봉사의 기회가 없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번 청소년 포럼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더 채워질 수 있다면 좀 더 다음 지원자들에게 훌륭한 포럼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시훈 패널리스트는 자신이 교육학생 외교관으로 봉사한 경험을 말씀해 주시면서 봉사 학생 스태프들에게 좀 더 다른 학생들과의 교류 기회가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주 제1고등학교 김성범 패널리스트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세계는 좁아지고 우리는 더 가까워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013 제주국제청소년 포럼에 스태프로 참여했었던 2023 제주교육학생 외교관 김성범입니다. 제주국제청소년 포럼 세계의 패널리스트들이 모여서 세계적인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아고라입니다. 이 토론장은 그 누구에게라도 유익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 제주국제청소년 포럼이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나중에 그에 대해서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지난 제주국제청소년 포럼을 사례로 들겠습니다. 우선 제주국제청소년 포럼이 열리기 3개월 전에는 각 도시에서 패널리스트들을 선발합니다. 패널리스트들이 선발된 후 제주교육학생 외교관들로 구성된 스태프들이 이제 약 5주간에 걸쳐서 행사를 준비합니다. 약 한 달간의 행사 준비를 마치고 이제 본 행사가 열기 하루 전에 서포터즈들과 합류하게 됩니다. 다음 날 패널리스트들이 등록하기 시작합니다. 등록을 마친 패널리스트들은 그날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포토존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사진을 찍고 액자에 담아가기도 하였습니다. 저녁 만찬이 끝난 이후에 저희는 오리엔테이션을 갖게 됩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행사 일정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어수룩한 분위기를 한데 어우러지도록 하는 아이스 브레이킹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패널리스트, 스태프, 그리고 패널 의장들이 함께 게임을 즐기고 또 각 패널들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소개를 하면서 서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날 패널리스트들이 각 나라의 전통 의상을 입고 개회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개회식에 앞서서 제주 패널리스트들의 아리랑 공연 그리고 제주 여자상업고등학교의 살풀이가 보여졌고요. 그리고 개회식이 끝난 후에 몽골 울란바토르 연구기관에서 가난 퇴치 프로젝트 기획자인 앨런 폭스가 기조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 앨런 폭스의 기조연설 크로싱 보더스는 학생들로 하여금 세계로 뻗어나가고자 하는 꿈을 길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기조연설이 끝난 후에 패널리스트들은 제주 향토 음식을 직접 먹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제주 온기를 만드는 등 제주 문화를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다음날 본격적인 패널 토론이 시작됩니다.
이날은 제주도 내 고등학생들이 방청객들로 참여하는데요. 이 방청객들은 이 토론 과정을 보면서 각 나라의 패널리스트들의 사고방식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고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의사소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기회가 되었고 또 이 자리에서 영어를 구사하는 기회 또한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날 패널 토론이 끝난 후에 패널리스트들은 장기자랑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는 각 팀들이 자국의 문화를 소개하기도 하고 그리고 모두들 즐겨 들을 수 있는 팝송을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날 이제 패널리스트들은 지난번 문화체험과 달리 제주 지역 명소들을 찾는 로컬 투어를 떠나게 됩니다. 이 로컬 투어를 마치고 나서 이제 지난날에 토론했던 해결 방안들에 대해서 다시 발표합니다. 이렇게 모든 패널들이 자신들의 해결 방안을 발표한 다음에 제주국제청소년 포럼은 그 막을 내리고 다음날 패널리스트들은 전부 귀국하게 됩니다. 제주국제청소년 포럼은 끝났지만 저희의 소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 이후로 페이스북이나 QQ와 같은 SNS를 이용하여서 소통하였고요. 또 이메일도 물론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재밌게 본 사례들을 가져왔는데요. 어떤 한 일본인 패널리스트가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게 되는데 한국어를 배우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제주의 패널리스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사례입니다. 이렇게 개인과 개인끼리 연락할 뿐만 아니라 아까 패널리스트들이 말한 것처럼 저희는 이렇게 제주국제청소년 포럼 그룹을 만들어서 서로의 안부를 묻기도 하고 또 세계적인 이슈에 대해서 다시 토론을 하고 그리고 네 그렇게 토론을 하였고요. 기대하셨나요? 제주국제청소년 포럼은 이렇게 성공적이었다는 평이 많았지만 이 안에서도 다수 개선되어야 할 점은 다수 지적되었습니다. 첫째, 패널리스트들의 국적에 따른 문화 이해 교육의 필요성입니다. 방금 현시연 패널리스트가 말한 경우인데요. 저도 같은 경우로서 바그다드에서 온 패널리스트들이 저에게 메카의 위치를 묻더군요. 일단 하루에 5번 참배를 해야 하니까 메카의 방향은 어딘지 알아야 하는데 저는 그때 그냥 서쪽을 가르쳤고요. 그래서 이제 스태프들도 각 나라의 문화에 따라 가지고 진행 요령을 어느 정도 교육받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패널리스트 선발 기준 강화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데요. 패널리스트 선발 기준 강화해야 하는 이유가 가끔씩 각 패널들을 돌아보면 영어 구사 능력이 좀 부족하여서 사람들과 소통을 잘 못하는 패널리스트들이 간혹 보였어요. 이 이유가 보니까 각 나라마다 선발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저희 제주 패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봤지만 다른 일본의 어느 한 도시의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 이런 식으로 성적 순으로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영어 구사 능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토론에 참여하고 나서 어느 정도 참여도가 떨어지게 되는 이런 현상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스태프들의 입장에서는 패널리스트들의 원활한 동행을 위해서 방송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방청객들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데 당일날 도착해서 몇 시간밖에 같이 활동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같이 하는 활동 시간들을 좀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주국제청소년 포럼은 학생들에게 세계로 뻗어나가고자 하는 꿈과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자세들 그리고 방청객들에게 있어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학생들은 세계로 더 뻗어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되었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는 효과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토론 과정에 있어서 참여자들 사이에 장애물들은 배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범 패널리스트는 제주국제청소년 포럼의 전 일정을 소개해 주시면서 자신의 경험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개선되어야 할 방안으로는 국적에 따른 문화 이해 교육의 필요성 그리고 패널리스트 선발 기준 강화 등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주 외국어고등학교 강수인 패널리스트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60분 동안 들으시느라고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일부러 부분까지 준비해서 좀 가볍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는 다시 제주 외국어 고등학교 2학년 영어과 강수인이고요. 오늘은 여기 다른 패널리스트 분들과 달리 참가자
입장이 아닌 다른 입장에서 제주 청소년 포럼을 바라보고 그 의견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주 청소년 포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앞에 너무 설명 잘 해주셔서. 제주 청소년 포럼은요,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과 함께 4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토론뿐만 아니라 제주의 문화를 알리고, 제주의 문화뿐만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는 그런 만남의 소통의 장입니다. 저는 이 제주 청소년 포럼을 4 관점에서 보고 그 관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작년 참가자에게 제주 청소년 포럼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물어봤습니다. 크게 일정과 코스 2가지가 있었는데요. 일정은 3박 4일이던 코스가 4박 5일로 바뀌면서 좀 더 교류할 시간이 많아졌다는 점이었고요. 코스로는 참가 가능한 옹기 만들기 같은 코스가 생기면서 좀 더 제주의 문화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2번째로 스태프들에게 제주 청소년 포럼을 물어봤습니다. 스태프로서 제주 청소년 포럼은 어땠는지 물었는데요. 되게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어요. 많은 친구들을 도와주면서 스스로 되게 자신감이 는다는 거를 느꼈다는 친구들도 있었고, 스태프들도 외국 친구들과 방을 함께 썼으면 좋겠다는 이런 좀 불만이 나오기도 했고요. 국제 행사에서 이렇게 사회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긴다는 의견도 있었고, 패널 주제별로 각 언어 학생 외교관을 배치하면은 좀 더 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공통적이었던 의견은 스스로가 힘이 된다는 게 되게 뿌듯했다는 학생 외교관들이 많았어요. 3번째로 방청객들에게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질문을 했어요. 어떤 점이 좋았고 점심은 어땠고, 되게 포럼 하니까 애들이 귤이 많아서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일단 안 좋은 점부터 소개를 하자면은 좀 안타까운 점? 좀 저희가 주제 중에 기아 이런 거에 대한 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직접적이지 않고 너무 장황해서 좀 그랬다는 친구들도 있었고, 스스로 생각하는 점을 발표하고 싶었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 좀 아쉬웠다는 친구들도 있었고, 패널리스트들이 발표할 때는 좀 재미없어서 막 졸고 그랬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가장 되게 기억에 남았던, 되게 반성을 하게 됐던 의견이 있었는데 이 의견이에요. 방청객이 되게 용기 내서 질문했어요. 근데 패널리스트들이 무슨 그런 질문을 하냐고 무시한 적이 있대요. 그걸 보고 되게 자기가 다 속상했대요. 자기가 질문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걸 듣고 되게 많이 미안했고 많이 속상했어요. 그래서 올해 제 5회 패널리스트들은 좀 더 방청객들을 배려하는 패널리스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좋았던 점은 친구들이랑 얘기를 많이 해볼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제주도에서 되게 많은 나라에서 온 친구들의 의견을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질문하면서 막 자신감이 늘어서 좋았대요. 근데 가장 공통적이었던 의견은요, 같이 했던 활동들은 다 되게 재밌었대요. 그래서 여기 활동한 사진이에요.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재밌었대요. 참가 희망자들에게도 왜 하고 싶은지 물어봤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이번에 방청했는데 너무 질문을 잘 못해서 아쉬운 점이 많아서 이번에 참가해서 더 많이 얘기해보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고, 다양한 막 문화를 느끼고 그런 거를 많이 해보고 싶다는 친구들도 있었고, 이게 저희 말을 들어보니까 재밌을 것 같아서 해보고 싶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의견 중에서 가장 특별한 의견은 이 의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레이시아의 아메라라는 친구가 저한테 페북 메시지가 와서 자기 참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민국의 제주도를 방문해보고 싶다는 이유로, 또 그리고 많은 친구들과 교류해보고 싶다는 이유로 참가를 희망하고 있는 아메라 친구를 올해는 꼭 제주 청소년 포럼장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제가 이 주제로 하게 된 이유는요. 참가 패널리스트뿐만 아니라 스태프 그리고 방청객들까지 모두 다 즐거운 제주 청소년 포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하에서 이루어진 건데요. 이 의견들이 잘 보완되고 또 수용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제주 청소년 포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시연 패널리스트는 다양한 관점에서 강수인 패널리스트는 다양한 관점에서 제주국제 청소년 포럼에 개선해야 될 점을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지금 세션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았는데 지금 세션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았기 때문에 혹시 방청 오신 분들 중에서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저 표성고등학교 황치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외교관을 시험 보러 갔는데 떨어져가지고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제주 포럼에 지금 다 들어보니까 대부분이 외교관 출신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하고 싶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떨어져가지고 이런 기회를 놓쳤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깝다고 느끼게 이게 외교관이 아니라 제주 청소년 포럼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교관 말고 더 이제 다른 학교의 청소년들이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 포럼이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딱딱한 건 줄 알았거든. 근데 와보니까 되게 이제 자기 체험도 하고 말씀드리고 막 이러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그런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제주 청소년 포럼은 학생 의료관만 참가하는 게 아니라 면접을 거쳐서 제주 청소년이라면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요. 저희가 다 학생 의료관인 이유는 여기 포럼에서 그 발표를 이번에 파일럿 프로그램이라서 학생 의료관만 발표를 하게 돼서 그렇게 된 거고, 청소년 포럼은 모두 다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됐나요? 그럼 혹시 추가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그러면 오늘의 세션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패널들의 발표와 토론, 그리고 다양한 제안 감사드리고요. 참석해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개최되는 제주국제청소년 포럼은 오늘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해서 더욱 알차고 그리고 발전된 모습으로 운영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제주국제청소년 포럼 세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